얘기를 마치고 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볼게. 되겠지? 사각형.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각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각형들을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각형들을 몇 개 써볼게, 쌤이.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있고요. 그지? 직사각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만 있냐? 마름모라는 게 있죠. 마름모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쌤이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각형,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되겠니?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름모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자 이러한 것들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각형 뭐가 있냐면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되겠죠?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각형 뭐가 있을 것 같니? 그렇죠.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들로 얘기를 합니다. 사다리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사다리꼴은 배워서 왔죠. 사다리꼴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대변이 이렇게 서로 평행한 관계에 있는 사각형, 이게 뭐가 되어집니까? 사다리꼴이죠. 그러니까 사다리꼴은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할 때 이게 사다리꼴이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아까 사다리꼴은 한 쌍이 서로 평행하는 게 사다리꼴이었다면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어떻게 까다로워지냐? 보다시피 마주보고 있는 한 쌍만 이렇게 평행한 게 아니고 자 또 다르게 마주보고 있는 쌍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얘하고 얘가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서로 이렇게 평행할 때,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저게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어집니다. 이해하겠죠? 평행사변형은 기본적으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평행사변형은 말이죠. 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요 길이와 이 길이가 평행만 할 뿐만 아니라 길이조차도 같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이 평행하면서 길이도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요렇게 생긴 변이 만들어질 건데 이 변 또한 길이가 같고 서로 평행하다. 아시겠지? 이게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직사각형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자, 알고 있는 것처럼 안쪽에 있는 각도 4개, 4각이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거 대 사각형의 내각이라는 건 안쪽에 있는 각을 말하는 거죠. 이 내각이 모두 몇 도로 되어 있는 거? 90도로 되어 있는 사각형. 이게 소위 말해서 직사각형이죠. 반면 마름모는 뭐냐면 마름모는 이런 걸 보고 마름모라고 합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러니까 마름모라는 것은 자,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마름모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은 이 성격과 이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정사각형은 이렇게 되어지겠죠. 정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90도로 같으면서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사각형. 얘가 뭐가 되겠니? 정사각형이 되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전체적인 범주를 한번 봐봤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사각형이 국한되어 있다? 평행사변형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평행사변형의 정의인데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그러니까 지금 마주보고 있는 얘와 얘가 서로 평행한 거죠. 되겠습니까? 서로 평행하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주보고 있는 얘와 얘가 서로 뭐하는 거니? 평행하다.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므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도형을 공부하면서 또 어떤 걸 공부를 해갖고 왔냐면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을 그어놓고, 자 평행한 두 직선을 그어놨을 때, 자 이렇게 선이 하나 지나간다, 직선이 하나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각과 이 각을 우리가 동위각이라고 했죠. 동위각. 이거 무슨 각이라고요? 얘는 동위각입니다. 동위각.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상에서 동위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다르다? 같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각은 또 무슨 각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무슨 각? 엇각이라고 부릅니다. 평행한 두 직선상에서 엇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 이해하겠니?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각도하고 조금 더 연장해서 그으면 요 각도는 같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 반대편에 있는 각도를 하나 이렇게 딱 쓴다고 하게 되면, 요 각도를 쓴다고 하면, 그러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를 더하면 몇 도가 되니? 180도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평행사변형의 각 A와 각 B를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하고 똑같니? 180도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 A와 각 B를 더한 거, 또는 각 B와 각 C를 더한 거, 또는 각 C와 각 D를 더한 거, 또는 각 A와 각 D를 더한 게 모두 몇 도가 되어진다는 거? 180도가 되어진다. 저건 이제 동위각적인 성격에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됐니? 자, 그 다음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은 평행사변형의 뭐야? 이건 정의야, 정의. 이건 정의이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냐?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얘하고 얘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것과 이게 평행할 뿐만 아니라 길이까지 같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되어집니다. 이해하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A와 각 C의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각 B와 각 D의 크기가 서로 같다. 자, 이게 평행사변형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그 각이 같은 이유는 뭐 때문에 같다고 그랬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하고 얘가 이렇게 가서 얘가 무슨 각이라고요? 동위각. 맞아 안 맞아?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하면 180도가 되어지는 거지 않니?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으로 얘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몇 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180도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각하고, 그래서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같다. 마주보고 있는, 자,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같다. 자, 얘 각하고 얘 각도 서로 뭐한다? 같다라는 거. 자, 요거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성질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각하고 이렇게 돼 있는 요 두 개의 각이 같다. 자, 이 두 개를 더해서 180도가 된다. 이거 아니야. 이 두 개를 더해서 180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야? 얘하고 이 빨간색을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야. 단지 요 각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두 쌍의 대각이서는 같다. 그다음에 두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 되겠지? 수직 2등분 아니야. 여기에 보면 서로를 그냥 2등분이지 수직 2등분하는 건 아니야. 평행사변형은 그냥 이렇게 대각선 두 개를 긋게 되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렇게 2등분한다. 이해됩니까? 자,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봐. 자, 잠깐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자는 건지 한번 봐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보다는 살짝 이제 까다로운 사각형이긴 하지만 여타 다른 사각형들에 비하면 굉장히 조건이, 자, 간결한 사각형이다. 아시겠죠? 자, 이게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죠?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자, 그렇죠,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성질. 자, 성질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성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서로 같다. 되겠죠?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아시겠지? 자, 이게 세 번째 성질이다.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자, 받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이건 아까 정의와 성질을 역방향으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봐봐. 정의와 성질을 역방향으로 읽으면 된다. 다음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만으로 평행사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것만으로 평행사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봐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평행한 한 쌍이 서로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별표를 하나 딱 쳐놓으세요. 그지? 자, 4번에 어떻게 평행사변형이 결정된다고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럴 때. 그 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랬을 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저런 조건들을 갖추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봐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 문제들을 한번 풀어 내려가 보시면 되고요. 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의 응용이다라고 되어 있는, 자, 요 부분인데, 요 03번이 조금 많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전에, 요 단어는, 자, 여기를 한번 풀어 놓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죠, 여기. 여기 보시면 평행사변의 정의부터 나와야 되는 여기 있죠. 자, 요걸 한번 풀어 놓고 봅시다. 자, 여기를 한번 풀어 봅시다.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되는 조건의 응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의 응용 부분, 자, 요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그림의 네모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바깥에 있는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안쪽에 들어있는 EBFD라는 사각형은 모두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사각형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바깥에 이렇게 평행사변형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을 갖다가 2등분해. 이 각을 2등분해서 선을 하나 쭉 날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이 2등분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도 똑같이 제가 각이 2등분이 되어지게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하고 이 각이 이렇게 같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각을 2등분해서 날리면 그 각의 2등분선에 의해서 새로운 사각형이 만들어지시겠죠.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이 만들어지실 건데 이 빨간색 사각형은 사각형의 종류가 뭐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우리가 범주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그 다음에 마름모, 정사각형.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 안쪽에 잘라서 이렇게 각을 2등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겠느냐? 자, 이게 무슨 사각형이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ABE라고 되어 있는 요각이 되겠죠? 요각.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각하고 그 다음에 EBF.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각은 서로 같고 그 다음 EDF, 그러니까 EDF니까 이 각이 되겠죠? 이 각하고 그 다음에 FDC 이 각이 같으면 자, 결국은 EBF하고 EBF 따라가봐. 자, 이 각하고 그 다음에 EDF 자, 마주보는 예각이 되어지겠죠? 이 두 개의 각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되겠지? 그래서 마주보는 두 개의 대각이 서로 같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 그러니까 두 쌍의,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각이 서로 같으므로 결국 안쪽에 들어있는 이 사각형은 뭐가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라고. 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그렇다면 평행사변형 안에 5에서 2까지의 길이와 5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A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가 E부터 C부터 F까지의 길이가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5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와 5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5에서부터 B까지와 5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가 같으므로 얘는 대각선을 2등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사각형도 뭐가 되겠습니까? 또 자, 두 대각선을 서로 2등분했으니까 평행사변형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쉽게 우리가 얘기가 되죠.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얘하고 얘는 평행할 거야. 근데 길이마저 같다고 했으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그럼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평행사변형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 얘는
지금 보시면 자 밑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밀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고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밀었더니 90도가 되어졌다. 그렇게 되면 E에서부터 B까지 해당되어지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F에서 D로 가는 이 길이는 평행하겠죠. 평행하면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까지 꼭지점 B, 꼭지점 D에서 거리니까 같겠죠. 그래서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까지 같아졌다라고 정리가 돼서 결국 얘도 안쪽으로 들어있는 이 파란색 사각형도 뭐가 되겠다? 평행사변형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문제상에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사각형이 모두 평행사변형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 문제를 풀어가면서 전부 다 이제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머릿속에다가 강력하게 자 집어넣어 놓으시고 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내려가 보시면 자 오른쪽 규퉁에 있는 요거 한번 보자 봐봐. 지금 보시면 사실은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기 있죠. 오른쪽에 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요렇게 돼 있는 요 부분 자 요거 한번 살려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려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중 하나가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내가 머릿속에다가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어지시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요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다시 한번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거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거나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거나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이 서로를 2등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진다는 거야?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할 때 저게 모두 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상에서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걸 따져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자 받아주시고요. 자 삼각형 ABE 삼각형 A에서 B에서 E로 가는 삼각형 ABE 삼각형이죠. 그래서 ABE의 삼각형하고 그 다음 삼각형 CDF 삼각형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BE로 가는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CDF 자 이렇게 가는 삼각형 되어지겠죠. 요 두 개의 삼각형 같은 경우는 자 요거 길이하고 요거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 요 두 삼각형은 자 뭐가 되겠습니까? 90도까지 따지게 되면 자 RH 합동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RHA 합동이 되어지니까 나머지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다 딱 저장을 해 놓으세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한쪽 각에서 이 대각선까지 이르는 수선의 길이 각각의 꼭지점에서 이르는 수선의 길이는 서로 같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평행 조건 합동 조건에 의해서 저런 느낌까지 형성이 된다라는 거 봐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과 넓이에 대한 관계성입니다. 이 평행사변형과 넓이에 대한 관계성은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소의 원리다라고 해서 조금 더 확장된 고등학교 과정 기백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제 그 이제 처음 출발점이 이거죠. 근데 뭐 굉장히 쉽습니다. 1번에 보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한 대각선에 의하여 2등분된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가운데 대각선을 딱 긋게 되면 왼쪽에 있는 넓이하고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서로 같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나 삼각형 CDA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의 넓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ABD의 넓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각선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도 결국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고 이 각각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절반이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두 대각선에 의하여 서로 4등분된다. 그러니까 내가 대각선을 긋게 되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모두 같은 넓이다. 4등분 되어진다. 평행사변형의 내부의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자 요거 이 3번에다가 별표 딱 쳐놔. 요건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서 우리가 많이 써먹는 도형의 성질이야. 잘 써놔. 자, 그래서 내부의 임의의 점 아무데나 P점을 하나 잡았을 때 PAB, P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PCD 요렇게 생긴 이 두 삼각형의 넓이는 파란색 두 개를 더한 삼각형과 같고 P점을 어디에다 찍든 상관없이 그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의 절반에 해당되어진다까지 해놓고 자, 왜 그런가 보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P점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평행선을 긋습니다. 평행선을 딱 그거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 이렇게 평행선을 긋게 되면 개개의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 또한 뭐가 되겠니? 평행사변형이 되어지니까 넓이로 따지면 이 빨간색 길이 이걸 1번이라고 하면 여기도 넓이가 1번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 여기의 넓이를 내가 2번이라고 보면 여기가 2번이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여기를 3번이라고 보면 여기가 3번이 되어지겠죠. 여기가 4번이 되어지면 여기가 4번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한 거는 1, 2, 3, 4, 1, 2, 3, 4로 똑같습니다. P점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도, 자, 고등학교 가서도 써먹는 거니까 저거는 잊지 말고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강력하게 해놔. 알겠지? 자, 저런 느낌으로 저장을 해놓으시고요. 자, 쉬우니까 졸음이 오죠? 졸지 마시고, 자, 넘겨봐봐. 넘겨보시면 쉽게 풀어져 내려갈 거야.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어떤 뜻인지 자 보겠습니다. 25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는 각 A의 2등분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거기다 별점을 하나 넣고 자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또 정리를 해야 될 얘기이니까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하나 써놓겠습니다.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자, 이 문제에서 저걸 써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을 우리가 이렇게 이쪽 각하고 이쪽 각을 이렇게 2등분을 해서 선을 긋지 않니?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 선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를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놓고 D라고 놓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 길이를 A라고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 길이를 내가 B라고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Y라고 놓는다고 하면 A 대 B의 길이의 B는 X 대 Y의 길이의 B와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내각의 2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이해하겠니?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자, 삼각형에서 이 각도 두 개가 2등분이 되어서 날아가는 이 선에 의해서 갖는 성질. 각의 2등분선의 성질. A 대 B는 X 대 Y이다. 자, 요 정도에 대한 성질이 자, 각의 2등분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저걸 좀 알아 놓으시고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각 A의 2등분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그랬더니 EF하고 BC가 평행하답니다. EF와 BC가 평행하죠. 그 다음에 ED와 AC도 평행하답니다. 되겠습니까? ED와 AC도 평행하다. 뭐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는 사각형을 쳐다보시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안쪽에 들어있는 사각형만 쳐다봤었을 때는 얘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 되겠죠? 얘하고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어지실 거고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6이다라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A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는 지금 여기를 내가 이렇게 X라고 잡았을 때 되겠죠. 자, 이 A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얘기는 다 하셨습니다. 그지? 그래서 FC의 길이값이 6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 하나 그어놓고 이런 느낌으로 갔었을 때 요 길이는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게 상자 문제네요. 자, 이거 답을 한번 내봅니다. 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답을 써봐. 자, 답을 써보면서 어떤 느낌의 문제 풀이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요것도 옆에다 딱 써놓습니다. 요거는 이 문제 풀 때 뭐 써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각의 2등분선 하면 알고 있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얘기니까 자, 요거는 하나 써놓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도록 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다. 자, 다 썼니? 되겠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를 할 때, 자, 봐봐.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얘를 갖다가 잠깐만 이렇게 A라고 논다고 하자. 이렇게 A라고 논다고 하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얘도 A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A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요 각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B라고 본다고 하면 되겠죠? 얘를 B라고 본다고 하면 그럼 이제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B가 되어지겠죠. 되겠니? 근데 안쪽에 들어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저기가 B가 되면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B가 되어지겠다. 요런 느낌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시면서 여기가 B가 되어지면 이게 평행하고 평행하니까 엇각에 의해서 여기도 뭐가 돼야 되겠니? 이렇게 B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자, 여기도 이렇게 자 B가 되어지시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봤을 때 되겠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봤었을 때 여기가 A 플러스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생긴 요 각은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이렇게 생긴 요 각은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큰 삼각형 봐볼래? 큰 삼각형은 180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A 하나와 B 하나와 동글뱅이 두 개가 있으면 180도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쪽도 A 하나 B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동글뱅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A, B가 있으면 동글뱅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 동글뱅이 하나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되겠니? 그래서 결국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얘가 6이 되는 겁니다. 다시 자 봐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 한번 쳐다볼래? 요 삼각형도 지금 요 각도와 요 각도와 요 각도를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지. 근데 180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A 플러스 B하고 동글뱅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글뱅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가 동글뱅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밑각이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지면서 x값이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각도들에 대한 얘기들을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니? 그냥 대충 그럴 것 같아서 답을 쓰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잡아 내려가면서 도형 문제들을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259번, 260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59번, 260번 두 문제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죠. 자, 빠르게 259번하고 260번의 답이 뭔지 한번 써봅니다. 자, 259번, 260번 답이 뭔지 자, 한번 써봅니다. 259번, 260번 답이 뭔지 자,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봐. 자, 바깥에 있는 사각형의 베이스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C에서부터 D까지 위에 A에서부터 D까지와 D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가 같게 되도록 점 E를 잡고 라고 되어 있죠. 꼭지점 B에서 AE에 내린 수선의 발을 F라고 했었을 때 각실은 120도다. 각 X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까지 얘기가 되어지셨습니다. 되겠죠? 자, 일단은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고요. 저쪽에 지금 베이스가 되어지는 삼각형이 바깥에 평행사변형이 가고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보이네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등변은 여기를 내가 A라고 놓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A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60도가 되어지겠죠. 이해됐니?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알 것 같아. A도 60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60도가 되어지는 결국 얘는 정삼각형이 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 되겠니? 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니까 마주보고 있는 여기도 12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60도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얘가 90도네요.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30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60도야. 그럼 X도 몇 도가 돼야 되겠니? 30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쉽죠? 근데 평행사변형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상자로 찍혀 있다라는 거 보면 이런 문제를 좀 불편해 하나 봐. 그지?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자, 다시 그 밑에 있는 문제죠. 자, 상자 문제만 쌤이 지금 한번 해보고 있네. 자, 또 비슷한 문제니까 비슷하게 풀면 되겠죠. 각의 이등분선이 하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14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인데 이걸 내가 A라고 놓고 이걸 A라고 놓으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B가 되어지겠다. 뭐 이런 느낌이시죠? 여기가 EB니까 평행사변형에 마주보고 있는 각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EB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 이쪽은 뭐 당연히 EA가 되어질 겁니다. 뭐 요 정도에 대한 얘기들은 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얘기고요. 이때 요만큼은 180도에서 빼야 되니까 35도가 되어지겠네요. 여기는 35도다. 자, 이런 느낌이시네요. 35도다. 자, 그러면 자 봐라. 일단은 관계식이 하나 보이죠. 어떤 관계식이 보이냐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쫓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 두 개와 B 하나와 35도를 더하면 몇 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18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A 플러스 B는 넘어가서 145도구나 라는 요 정도,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쪽이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A하고 B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요만큼은 뭐가 될까라고 하게 되면 얘가 180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180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그럼 요쪽에 있는 요 각도도 180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x는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x는 a 플러스 2b가 되겠죠. x는 a 플러스 2b다. 이렇게 써지네요. x는 a 플러스 2b다. 왜냐면 요 큰 삼각형에 이렇게 왔었을 때 요 각이 외곽이 되어지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a 플러스 2b가 되어지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봐봐. 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145도에다가 그 다음에 2b를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a를 더하고 그 다음에 또 a 플러스 2b를 더하고 그 다음에 180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그럼 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되니? 하나 둘셋넷 다섯 개나 되네. 그러니까 오각형의 총합이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맞아 안 맞아? 되겠니? 자, 근데 니네 그 오각형의 총합이 얼마인지 알아? 오각형의 총합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봐봐. 삼각형은 총합이 얼마니? 180도지. 그러면 사각형은 총합이 얼마니? 360도인데 그 이유가 뭐야? 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니까? 두 개. 그러니까 180 곱하기 2가 돼서 360이 되는 거야. 그럼 니네 오각형을 잘라놓고 생각하면 오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니? 몇 개 들어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니까 180 곱하기 3에서 얘는 몇 도가 돼야 됩니까? 540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라는 개념은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감 잡아? 되겠죠? 자, 물론 저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풀 때 어떤 느낌이다 라는 거는 자, 알고 계산을 좀 해 놓으시면 편할 것 같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가면서 얘기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자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은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크게 이제 보는 느낌이고 항상 문제 풀 때는 평행선상에서는 억각 동의각을 항상 활용을 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35도라는 거 나왔는데 요 35도의 억각이 누구니? 얘가 지금 요렇게 지나가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가 몇 도가 돼야 돼? 35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요 B라는 값이 몇 도란 얘기야? 35도야. 35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B가 35도가 들어가게 되면 자 B가 35도라고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럼 A는 몇 도가 되냐면 145에서 35를 빼게 되면 110. 그러니까 A는 55도가 되어지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플러스 2B잖니? 그러면 55 플러스 2B 70도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니? 125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금방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느낌까지 다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평행사 변형이니까 평행선이면 뭐가 돼? 억각 동의각. 아시겠니? 그래서 이 각도 이렇게 쭉 올라갔었을 때 얘가 이렇게 평행선이고 얘가 평행선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요각하고 요각은 무슨 관계로 같다라는 거? 억각으로 같다. 알겠니? 되겠죠? 네. 자, x에 해당되어지는 값은 자, 요거하고 요거 아이고 x를 지금 요렇게 가고 있는 이 각으로 이렇게 가시면 그죠? 지금 이 삼각형 자, 삼각형이 요렇게 있으면 자, 생각을 해 봐. 그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내가 요 각을 구하고 싶어. 요 각. 지금 요 외곽을 구하고 싶어. 되겠니? 요 외곽은 누구하고 똑같아? 야, 얘하고 얘를 더한 거하고 똑같지? 그럼 요렇게 생긴 삼각형 보이니? 그럼 요 각의 외곽은 얘가 되어지겠지. 요 각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요. 이해하겠죠? 삼각형에서 외곽의 크기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는 건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셔야 돼. 알겠지? 자, 받아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뭐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굉장히 지루해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284번까지 한번 넘어가 볼래? 284번. 자, 요 문제는 답을 써봐 이제. 쌤이 뭐라고 언급 안 할게. 답 나온 사람은 말하고. 자, 284번 문제 답을 써봅니다. 자, 284번 문제의 답을 써봅니다. 자,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자, 답이 뭔지 써봐.
자, 답 나왔어? 답 뭐야? 말해봐. 얼마? 평행사변형. 이 단원이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대답한 거 아니야? 왜 평행사변형이야? 이유를 말해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서. 또 안에 삼각형이 있는데 두 개의 넓이들이 같다. 또 재욱이는 평행해서 그래 그럼 가장 원론적인 대답이네. 그러니까 평행해서. 자,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인 걸 어떻게든 내가 이제 보여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잖아. 지금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고 모두 점 O를 지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각형인지 말해 보거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게 과연 어떤 느낌으로 얘기가 되셔야 되는지를 잘 보시면서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 봐봐.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 AB에서 O는 대각선의 교점이고 E에서부터 G까지의 길이, 길이와 F에서부터 H까지의 길이가 모두 이거가 모두 O를 지날 때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냐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제 말한 얘기부터 해볼게.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거하고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건하고 요 두 개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평행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니? 이거 어떻게 증명해? 아까 누가 그랬지? 자, 요 성준이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 길이가 지금 같다고 했잖니? 어떻게 같아? 왜 같아? 자, 모든 변이 뭐라고? 네, 점 5를 네? 대각선이 5를 지난다. 그래서 쟤하고 쟤가 길이가 같아? 네. 이거는 뭔가 넘겨짚기인데, 그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려면 합동 조건이 나오셔야 되는데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 합동이다 이런 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죠? 또 나머지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랬죠? 네, 왜 같죠? 왜 같은지 말해봐. 다음, 재욱이는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 그랬지? 왜 평행하죠? 네? 라인을 따라서 그렸더니 평행했다고? 어떻게? 아니 이 천하의 왕, 야 말이 되냐 지금? 이게 지금 답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정해놓고 나서 반대로 이유를 찾은 거잖아. 그러면 안 돼.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를 알아야지. 증명을 하라 그랬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되잖아. 대답을 하시오. 이리와. 답만 빨리 냈을 뿐. 수정, 이거 왜 평행사변형이야? 네? 왜요? 억각을 같아서? 억각이 같아서? 누구하고 누가 억각이야? 네? 누구하고 누가 억각인데? OFG랑 OH. OFG라는 건 지금 요가 OFG? 요가? 요각하고 OH. OH 요각. 요 두 개가 억각이야? 네. 이게 억각이라는 것은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는 전제에 의해서 푼 거잖아. 그래야 억각이 될 거 아니야. 저하고 쟤가 평행하다는 말이 없는데. 그러네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보면 딱 아니 그건 없어. 보면 딱 그럴 것 같아요는 전혀 그런 건 사용하면 안 돼. 아니 만약 이게 소수령인데 만약에 OFG하고 OHE가 억각이니까요 이러면 틀린 거야. 억각은 항상 평행사변형을 평행한 선을 기준으로 나가는 거잖니. 맞아 안 맞아? 봐봐. 자 봐. 지금 니네가 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 봐라 여기. 지금 요렇게 셈이 검정색 이 각을 구하면 이 검정색 각하고 얘가 같아지는 건 맞아요. 이게 억각이에요. 이게 억각이라고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아지는 건 맞다고요. 이 검정색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지는 건 맞고, 자 저게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억각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각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요쪽에 있는 요 각도, 이렇게 생긴 이 각도하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같아지는 것도 뭐로 같아지는 거야? 요 두 개가 지금 억각으로 같아지는 각이다 라는 것도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각형, 지금 이렇게 지금 잘라놓은 이 사각형들 자체가 안쪽에 꾸려져 있는, 만약에 요만큼 있죠, 요만큼 하고, 자 이쪽에 있는 요만큼이 우리가 억각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요 두 개가 억각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당연히 얘하고 얘가 평행이란 전제가 있어야 저기가 억각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바로 저게 억각이다 라고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우리가 요 바깥에 있는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요 각도들이 억각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고, 결국은 모든 이 선분 자체가 중심 O를 지나게 그어놨다 라는 거에서 착안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하고 이렇게 긋는 거 자체에서 지금 내가 요렇게 긋고 있는 요거 있죠, 요렇게 긋고 있는 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생긴 요 사각형, 요렇게 가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한번 쳐다볼래?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쳐다보면 지금 이 오른쪽 사각형에서 이 각도하고 왼쪽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 이 각도는 같아달라, 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같아달라, 같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요 각도하고 이 각도는 같아달라,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의 이 평행사변형의 중심을 딱 연결해서 긋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 뭐가 됩니까? 합동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놓는다고 하면 이 길이도 뭐가 되어지니? A가 되고, 여기를 B라고 놓는다고 하면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B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 안쪽에 들어있는 삼각형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도 뭐가 되겠니? 요 두 개도 합동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합동이 되어지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같게 되겠죠. 되니?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갖고 쳐다봐도 이 두 삼각형은 뭐가 돼? 합동이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하고 또 이 길이가 같아달라,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사각형이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이 이등분이 되어지니까 저건 뭐가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바깥의 선이 평행한다거나 길이가 같다거나 이런 얘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단지 뭐만 찾을 수 있는 거니? 안쪽에 들어있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것만 찾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된다는 거? 평행사변형이 되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쫓아오셔야 돼. 대충 그럴 것 같으니까 답이 그거예요 라고 하지 마세요. 자, 다음 또 들어가 볼게. 이 사람들을 봐봐, 이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네, 이 사람들이. 자, 29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93번하고 294번 두 문제를 펼쳐 놓겠습니다. 자, 이 두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자 먼저 답을 써봐. 자, 이건 뭐 넓이를 구하세요 문제니까 설마 요 문제를 찍진 않겠지. 넓이를 구하세요 문제야. 자, 요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이죠. 40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점 M과 N은 각각 A, B, DC의 중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A, B와 DC의 중점이다.
점 2는 선분 BC 위의 점이다. MN과 AED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PEQ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PEQ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점 M과 N은 각각 중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선을 쭉 연결한 거죠. 자, 이게 중점으로 쭉 들어갔었을 때 점 이것과 다 교점을 PQ라고 한다. 자,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자, 넓이 답 나왔니? 자, 넓이가 40인 평행사변형. 자, 뭐 넓이가 40인 평행사변형. 누가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보냈었나? 자, 답 나온 사람 말해봐. 답 얼마 나왔니? 뭐냐, 지금 답이 안 나왔냐? 답 얼마 나왔어? 수정, 답 얼마야? 자, 또. 자, 봐봐. 니네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뭐 어떤 방법을 썼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점에서 지나가는 이렇게 평행선 하나 지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점선이 지금 얘하고 요쪽 선하고 좀 평행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대각선을 갔으니까 또 대각선이 이렇게 긋게 되면 요런 느낌이 되어지겠죠. 요런 느낌. 되겠니? 됐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요쪽에 있는 넓이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에서 등분이 되어 있는 넓이들인데, 지금 보시면 대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넓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넓이들이 보이죠.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생긴 넓이들이 보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각선에 의해서 잘라 나가진 부분의 넓이들의 합들은 자, 모두 이제 같다라는 걸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요 넓이나 그다음에 요걸 1번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형태에 되어 있는 요거 자, 2번 되겠지?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넓이 3번. 그다음에 요렇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의 넓이 4번. 자, 요런 느낌이 만들어지십니다. 맞아 안 맞아? 되겠죠? 마찬가지야. 오른쪽으로 보내도 자, 이렇게 이제 잘라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라지면서 얘가 자, 이렇게 대각선 또 지나가겠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평행사변인 게 대각선이니까 이쪽도 딱 지나가게 되면 자, 대각선이 하나 만들어지시면서 저 대각선에 의해서 P점, Q점이 딱 되어졌으니까 저것에 의해서 잘라져 나가는, 자,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의 넓이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를 더한 거, 요 부분의 넓이를 더한 거. 그러니까 이제 A하고 B를 더한 거는 이쪽에 있는 C하고 D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색깔 칠해진 부분들 자체가 전체 사각형에 있어 가지고 전체 사각형의 몇 분의 몇 조각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이렇게 한쪽과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한쪽 이렇게 세팅을 해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죠. 그다음에 얘가 네 개죠. 그다음에 다섯 개니까 빨간색 한 조각, 파란색 한 조각으로 세팅할 수 있는 조각이 총 몇 조각이야? 다섯 조각이지. 그러니까 다섯 조각 분의 하나야. 되겠니? 5분의 1이 5분의 1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체 넓이 자체가 지금 40이니까 8분의 1, 아니 5분의 1, 8인데? MN 돼 있고 뭐야 이거? 하나. 자, 이렇게 잘랐죠, 쌤이? 자, 이렇게 자르면 자, 몇 개니? 같은 형태로 세팅할 수 있는 게 넓이 4개가 모두 같으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아, 8개군요. 8개. 8조각이죠. 다 나누면. 그러니까 오른쪽도 8조각, 왼쪽도 8조각이니까 8조각 중에 하나씩 가져가고 있는 거죠. 되겠니? 그러니까 자, 전체적으로는 40 곱하기 저 색깔 칠해진 부분의 1은 8분의 1. 그래서 얼마가 돼야 되겠니? 5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저거는 이제 넓이를 준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해본 거냐면, 자, 여기 봐봐. 여기에 보시면 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평행사변형 안에 대각선 5를 되어지게 되면 4개가 4등분이 되어지는 거고, 되겠죠? 4등분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점을 하나 찍게 되면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넓이들은 같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1, 2, 3, 4, 1, 2, 3, 4 이렇게 채워 넣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갖는 거니까 결국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 자체가 누구하고 누구냐 이런 얘기야. 이 조각들로 따져보면.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조각이니까 빨간색 사각형의 한 조각, 그 다음에 파란색 사각형의 한 조각. 되겠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둘 다 8분의 1씩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8분의 1이다. 되겠습니까? 그지? 자, 요런 느낌의 문제들을 우리가 자,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저 형태대로 더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94번 문제. 자, 294번. 자, 얘도 넓이 문제네요. 자, 넓이를 한번 써봅니다. 얘도. 자, 얘도 넓이가 뭐가 나올지.